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만큼 여러분들의 포트 속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수익이 나면 난대로 또 손실이 나면 난대로 걱정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2부도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모두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2부 어느 때보다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2부 함께 해주시는 배트맨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멋진 나비 넥타이를 하고 오셔가지고 오늘 완전 패션 리더라고 오면서부터 이렇게 박수를 쳐드렸는데 이렇게 멋쟁이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인데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오늘 위원님과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또 있죠.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장중에도 또 장이 끝난 뒤에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계속해서 장이 눌리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대응하기 쉽지 않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확진율 대비해서 사망자율이 사스나 메르스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5% 미만, 대략 지금까지 나온 사망자율로 따지면 2%대 미만이기 때문에 다행히 치사율이 높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지금 각국의 그 대응 상황이 예전 학습 효과가 굉장히 강해서 네. 저는 조만간 항상 그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겁에 먹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씩 매수를 할 때다. 오늘 겁먹어가지고 자꾸 파시면 안 된다. 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내려갈 때마다 비중을 늘려야지 사셔야 될 때에 지금 파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이제 눌리는 심리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이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섹터 중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좀 특별한 흐름들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어떠한 특징주들이 오늘 시장을 이끌었는지 시황센터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외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 때문에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대응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1.57%, 1.71% 내린 2148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으로 살펴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시장 동시에 강하게 매도를 보이면서 물량을 뱉어냈는데요. 개인이 그 물량을 6천억 원대 이상 강하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오늘 2%가 넘게 빠진 모습입니다. 65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수급에서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4거래일 연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테슬라 실적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센트럴 모텍이 오늘도 13%가량 급등하면서 연일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특징주는 바로 우리산업입니다.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보다 6%가량 상회한 실적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산업 주가가 급등을 해줬는데요. 우리산업은 자동차 공조장치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생산 주력 제품이 PTC 히터라고 자동차 히터를 부품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모델 S, 모델 X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종가 9.75% 상승한 24,2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다음으로 테슬라의 실적 호조에 수혜를 받은 종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그중에서도 대장주인 LG화학이 오늘 2.54% 오른 34만 3,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파란불로 물들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또 유일하게 빨간불로 빛내줬는데요. LG화학은 테슬라 중국 모델3 공장에서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고요. 그 규모는 연간 전기차 5만 대에 상응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 전기차 상용화가 기대되는 만큼 이 LG화학에 대한 주가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또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화학, 천보, 두산솔루스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종목은 SFA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후공정하는 기업인데요. 주 거래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사업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1월 초 장중 저점 대비보다 5배나 5배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이 SFA 반도체를 동반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5거래일 연속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장중에 VI 발동이 걸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6.15% 올라서 종가 6,2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4년 연속 최대 실적을 낸 메리츠 종금증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8% 증가함으로써 4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국내외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에 대체 투자하면서 이렇게 신규 수익원을 발굴해낸 것이 강점이라고 하는데요. 또 트레이딩과 홀세일, 리테일 등 각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하락장 속에서 오늘 5.73%나 올라 종가 3,6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또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인 조이맥스인데요. 오늘 23% 떨어진 3,3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실적 악화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또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조이맥스가 지난해 캔디팡 그리고 윈드소울 아레나 등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출시했지만 흥행에 실패하면서 이렇게 실적 부진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폐지될 위기에 놓이면서 오늘 23% 떨어졌습니다. 네, 또 2시간 전 속보에 의하면 우한 폐렴 확진자가 6명, 그러니까 2명이 추가적으로 감염돼서 총 6명의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중에 6번째 확진자는 2차 감염됐다는 소식 때문에 이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시장에 폐렴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폐렴 관련주들도 소개를 잠깐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폐렴 관련주가 재밌는 게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미코입니다. 오늘 미코가 25.46% 올라주면서 6,8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코의 자회사인 미코바이오메드가 코스닥의 특별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빠르고 정확하면서 또 저렴하게 이렇게 폐렴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체외 기술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당사 측은 공항, 항만, 터미널, 병원 등 이 다양한 장소에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오늘 이렇게 25%가량 급등해줬습니다. 또 아직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죠. 따라서 이 백신 개발에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센이 가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 백신 기술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6.58% 오른 1,215원에 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요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주변을 둘러보시면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오늘 외출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우한 폐렴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웰크론이 12.79% 급등했고요. 한송 네오텍이 중국 거래처와 마스크 판매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에 계속 악영향을 미치면서 계속해서 자금이 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발표되는 수출 지표가 이 시장의 분위기 반전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신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죠. 네, 정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공포에 휩싸여서 시장 매매에서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마스크와 관련된 재지 관련 종목들은 흐름이 좋다고 하니까요. 좀 선별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가려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전화는 0231-3111-161-2번입니다. 또 문자는 받는 사람의 샵 0082번 적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오늘 박현욱 위원님과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도 좋지만요. 전화로 주셨을 때 우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또 나에게 딱 맞는 가격 전략을 챙겨갈 수 있다는 점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이제 캐스터님께서 마스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위원님도 오실 때 마스크 착용하셨나요? 저는 마스크 안 했습니다. 왜죠?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했을 때하고 마스크를 하지 않았을 때하고 흡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 하셨군요. 예, 대부분 의학 전문가들이 두 가지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손을 굉장히 잘 씻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라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손 잘 씻고 이제 잘 먹고 잘 자면 건강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도 건강에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토박스 코리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3,500원에 20% 담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여쭤볼 수는 없지만요. 지금 한 50원 정도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위원님, 토박스 코리아 이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토박스 코리아는 풍력 터빈 관련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을 보니까 제가 지금 532억 정도 되는 크지 않은 종목이고요. 아직까지 PER이 0으로 나오고 PBR 같은 경우 2.93이에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순이익을 적자를 기록한 상태인 풍력 터빈주예요. 매매를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총 1,000억 이하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참여는 거의 없어요. 개인과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외국인도 사실은 검은머리 외국인일 수 있고요. 외국인 증권사를 통해서 한국인이 내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시총이 작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도주와 주도 업종 쪽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는 조금 작은 외로운 투자 싸움을 하셔야 되는 종목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봉보다는 주봉보다는 월봉의 추세를 항상 같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듯이 제가 지금 주봉 차트를 띄워놨어요. 주봉 볼린저 밴드 20일 이평 가운데 표준 편차는 2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어놨는데 지금 먼저 주봉을 보시면 최근 3주 동안에 그렇죠? 네, 최근 3주의 고점이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 4, 5, 6주 전에 저점을
돌파를 당했죠. 서포트 라인이 리지스 라인에 뚫리는 모양이에요. 거래량도 보시면 그렇죠. 올라가면서 큰 거래량이 없거나 혹은 고점에서 엄청난 음봉의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안 좋은 사인인데 그거는 없어요. 하지만 월봉으로 제가 보고 있죠. 월봉의 최근 4개월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양복이 나오고 있는 형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주도 업종도 아니에요. 하지만 시청자님은 이미 사셨고 1,350원 정도 사셨고 지금 종가 근처 비슷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시는 것보다는 이익이 날 때마다 조금씩 줄이셔서 10% 미만으로 조금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 추가적인 가격이 더 내려간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사시는 것보다는 다른 비중, 예를 들어서 80%가 전부 다 주식이 아니길 희망하면서 다른 80%를 가지고 조금 더 수익을 내는 전략을 하시고 토박스 코리아를 비중을 많이 늘리거나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축의 하나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섹터군의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외로운 싸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반등시마다 매도를 하시면서 비중을 조금 축소해가는 보수적인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요, 문자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HL바이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 19,000원에 1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뒷자리 882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ABL바이오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떨어져서 같이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위원님. 어떻게 좀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었는데 네. 거기서 에로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터지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를 이끌었던 2년, 3년 반 전에는 굉장히 사소한 뉴스, 굉장히 사소한 컨퍼런스만으로도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었는데 네. 오히려 글로벌 컨퍼런스가 걸림에도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참석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뉴스도 많이 나왔고 CEO가 뉴스에 탑으로 보이기도 하고 했었는데도 이중항체라는 굉장한 기술적 강점을 내세우는 기업이지만 특별한 쇼오프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재가 터져도 덤덤하고 호재가 터지면 폭발을 하는 그런 시기는 제약바이오보다는 지금은 IT 반도체 전기전자 쪽에 있어요. 혹은 2등, 3등 쪽에 있어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아주 작은 호재에도 엄청난 상승을 보이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시청자님이 15% 비중은 다행히 많이 싫지 않으셔서 다행이신데 지금 가격이 오늘 좀 많이 빠져서 제가 이제 주봉으로 봐서 그런데 일봉으로 보면 오늘 6.19%나 빠졌어요. 그래서 19,000원에 사셔서 사신 가격은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다행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일봉을 띄워놨거든요. 일봉을 띄워놔도 그렇죠? 굳이 제가 선을 긋지 않아도 고점의 라인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최근 4, 5, 6주 전에 저점을 잇는 선은 고점을 잇는 선의 하향 돌파를 당했어요. ABL 바이오가 임상 A, B 진행이 되고 있다. 혹은 이중항체 기술력이 독보적이다.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ABL 바이오는 PER을 보시면 그렇죠? PBR이 5.47이지만 PER 한번 볼게요. 그렇죠? 예. 주당 순이익이 0원이에요. 마이너스 1대 0원이라고 표시를 하기 때문에 물론 기술 수출, 라이선스 아웃을 타겟으로 하는 임상 실험을 하는 제약바이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PBR로 보지 않고 PER로 보는 거는 조금 불리하지만 사정이 맞지는 않지만 지금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튀는 거는 조금 쉽지 않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 시청자님도 비중을 내려간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늘리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 비중은 좀 컨테인 하는 쪽으로 좀 하시고 나머지 85% 비중이 있으시니까 그 비중을 가지고 조금 더 시장에
오늘처럼 조정을 받았을 때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하면 주도 업종, 주도주 쪽으로 비중을 늘려주셔야 되지. 주도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 이제 대표적인 예로 ABL 바이오 같은 기술력 좋고 한참 35,000원대 가격을 바라보고 지금 18,000원이니까 그렇죠? 절반이라고 생각하고 바닥에서 계속 비중을 늘리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내려갈 때마다 비중을 늘리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하시고 비중이 많이 내려가면 조금 더 맥스 20%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올라가실 때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려서 시장의 흐름에 추종하는 안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그렇죠? 하락할 때는 5개월 연속 하락을 해요. 굉장히 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컨테인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ABL 바이오 위원님께서 매매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늘? 오늘 8%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12,060원에 비중은 10%요. 오, 이거 언제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이제 꽤 됐어요. 꽤 오래 들고 계셨죠? 예. 그때도 10%만 담고 계셨어요? 예, 계속 10% 담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파트론 잘 갈 때도 있었는데, 그죠? 예, 그렇게 저는 의시 목표로 많이 높지도 않은데 14,000원 되면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14,000원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꼭 목표가까지 갈 듯 안 갈 듯,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파트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사신 시기가 언제시라고요? 그럼 몇 개월 됐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14,000원, 12,000원이신데 이게 한 4개월 전부터 요 가격대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예, 그 정도 됐어요. 4, 5개월 전 내에 사신 거예요? 예. 예. 파트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사신 건가요? 저는 이거 종목 그거 보다가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을 말씀하신 거군요. 예. 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지금 지금 보시죠. 자, 이게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자, 외국인 투자자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죠. 네, 최근에 그렇죠. 작년 말까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었고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차익 실현을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구간이 많이 빠져 있어요. 예. 네네. 파트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제 제가 좀 장기간으로 볼게요. 자, 이게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종목이고요. 이게 지금 예. 가격대가 이게 이제 중간에 액면 분할을 해서 이게 지금 가격대가 11,000원대로 됐는데 예전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었던 어마어마하게 달렸었던 종목이죠. 그때 이제 좋은 추억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IT 부품주이고요. 예. 카메라 모듈 쪽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파트론은 삼성전자보다는 애플 쪽에 그리고 중국 쪽에 서플라이를 많이 하는 회사를 알려져 있고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시도다. 버틸만하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특별히 잘하신 거는 비중이 작다. 그리고 한번 사시면 조금 크게 먹으실 수 있는 종목을 사셨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제가 내려갈 때마다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일부러 월봉을 띄워놨어요. 주봉이나 일봉도 아니고요. 지금의 주도 업종이고 약간 조정은 받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월봉으로 손을 한번 그어볼게요. 네. 월봉에 2019년도 6월, 7월, 8월, 9월 달에 고점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수평 라인을. 네. 그래서 지금 정도에는
사셔도 된다. 그리고 예. 12,000원에 10% 정도면 저는 굉장히 잘 사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12,000원에 사셨는데 15,000~16,000원만 가면 40~50% 수익이 나시기 때문에 예. 저는 한번 사셨기 때문에 40%, 14,000원, 6,000원, 7,000원 고점인 18,000원 정도까지 비중을 조금씩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봉이고 월봉 기준으로 굉장히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지만 예. 손절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예. 계속 보유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10% 정도 물턱이 되겠습니까? 예, 저는 12,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11,000원 되시면 뭐 한 5% 더 사시고 예. 10,000원 내려가시면 또 한 5% 더 사시고 예. 또 9,000원 되시면 분할 매수하면 됩니까? 너무 짧게 붙으면 주가가 예. 내려가면은 비중이 커져서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 제가 일부러 10%씩 끊어서 말씀을 드렸고 예. 12,000원, 11,000원, 10,000원, 9,000원, 8,000원 정도까지 내려가면 5% 정도씩 비중을 하시고 목표가는 18,000원 고가와 지금 예. 7,000원의 중간 정도가 14,000원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지금 상단에서 올라가시면 조금씩 가져가시면서 차익 실현하시고 10%씩 내려갈 때마다 비중을 좀 더 실으셔서 예. 평균 매도가는 13,000~14,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예.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적어도 예. 30~40%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예. 들어서 예. 이 종목을 계속해서 지금처럼 와치하시고 예. 하락할 때마다 10% 이상 하락할 때마다 비중을 늘려주시고 예. 10% 이상 올라갈 때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의 비중을 조금 줄이셔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90%가 있으시니까 예.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분할 매수 전략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더욱더 큰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요. 문자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위니아 딤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3,090원에 10% 정도 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위니아 딤채 제가 살짝 차트 보니까 위원님 오름세긴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위니아 하면 에어컨, 그쵸? 네, 굉장히 유명한 상품이죠. 네, 지금 주가를 제가 우리 도 앵커가 보셨듯이 월봉으로는 양봉이고 중앙선도 미디안 프라이스도 높고 저점도 높고 그렇죠. 최근 4~5개월 정도의 고점을 가볍게 지금 고점이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네. 누구나 생각하듯이 말씀하신 대로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사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3,090원이세요. 지금 3,070원인데 매수 단가도 괜찮으시고 비중도 괜찮으세요. 물론 이게 지금의 주도주와 어떤 테마와 그 뉴스의 스팟으로 굉장히 꽂히는 종목은 아니지만 나름 비중이 작은 10% 종목으로 시장의 변동성과는 다른 투자의 맛을 느껴보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매수 가격과 비중이 괜찮다, 상당히 실력이 있는 시청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니아 딤채를 PER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제 0이에요. 이게 그 작년 기준으로 순이익이 제로라는 얘기고 PBR로 보면 1.61이에요. 그래서 역시 그 약간 성장주보다는 저평가된 밸류 스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밸류 스탁, 성장주는 높은 수익과 높은 손실을 기대를 하면서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데 밸류 스탁, 가치주 같은 경우는 높은 수익을 잡으면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도달하지 못해서 빠져버리면 기회 손실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019년도 작년도의 최고점인 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최종 목표가로 잡으시고 그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올라가는 약 2,000원 정도의 갭이 있죠. 그 올라가는 부분을 차익 실현하는 부분으로 좀 하시고 2,000원이 지금 최근 역사적인 저점이기도 하고 최근 4개월 기간의 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구간에 내려가면 조금 매수를 해주는 박스 단위로 2,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트레이딩 박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니아딤자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박스권 대응이 조금 더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수익 보시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세요, 시청자님? 네, 잘 들려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MG 제약의 3,86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요. 50%나 들어가셨어요? 예. 언제 들어가셨어요? 오늘 들어갔거든요. 오늘 들어가셨고? 예, 예. 오늘 많이 빠졌다 생각하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원래 있었던 거 있었다가 좀 많이 빠져서 좀 팔고선 다시 또 매수를 했어요. 다시 재매수를. 알겠습니다. CMG 제약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격대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네. 더 매수 타이밍인지 아니면 좀 더 매도를 좀 더 하고선 다시 또 재매수를 해야 하는지 시점을 골라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은 해주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바닥으로 좀 떨어지는 종목들을 매수할 때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CMG 제약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 봐주시죠, 위원님. 네, 우리 시청자님 이게 모아서 사신 건가요? 한꺼번에 사신 건가요? 언제 사신 거세요? 이게 12월 달쯤에 계속 더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쭉 지켜보던 종목이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매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손해신 거고, 그렇죠? 예, 그렇죠. 차트도 좀 깨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재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서 다시 또 재매수를 해야 할지 시점을 골라서 전화드렸거든요. 이 종목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뭘로 잡으셨어요? 일단 FDA 때문에 일단 그거를 기다리고 중장기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FDA 승인 신청까지 갔다는 얘기는 임상 1, 2, 3, 4까지 끝나고 최종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포텐셜은 클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사고 팔고를 해오셔서 이 CMG 제약에 대한 가격 흐름에 대한 감도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월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월봉의 저점이 오늘 급락을 좀 해서 오늘 지금 4.59% 많이 빠져서 월봉이 좀 위태위태해 보여요. 하지만 이 종목이 지금 최근 4년, 4, 5년 역사적 저점이 지금 2,000원 정도거든요. 지금 예. 3,700원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이 종목이 라이센스 아웃을 한번 하면 굉장히 폭발력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시총도 5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FTA 승인이 난다고 하면 굉장히 큰 폭발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비중이 이제 50%란 말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약회사가 조그만 호재에 있어도 폭등하는 주도주장이 아니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제약주를 잘 안 보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팩만 엄청 올라가면서 미국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지 미국의 제약바이오가 호재를 엄청 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CMG 제약을 적극적으로 내려갈 때마다 빠르게 비중을 늘려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방어적인 모드로 돌아가는 타이밍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파시는 것보다는 이미 비중이 50%시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하는 단가를 조금 더 늦춰서 지금 파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해외 악재도 있고요, 국내 악재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파시는 것보다는 조금 보유를 하시다가 3,000원대 근접하면 비중을 조금 더 늘려주시고 2,500원대 가면 비중 한번 늘려주시는 좀 장기간 안목으로 가져가시되 절대 비중을 더 늘리거나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추세는 더 떨어질 것 같나요? 지금 제가 이제 월봉을 일부러 보여드렸는데 월봉의 저점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제가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제가 주봉을 살짝 봤는데 그렇죠? 예. 예. 주봉의 저점을 서포트 라인이 리지스 라인에 의해서 약간 깨진 틈이 있지만 너무나 이 테크니컬한 면에 빠지다 보면 저희는 어차피 다른 종목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하락할 때는 좀 버티는 맛이 있어야 되고요. 올라갈 때는 비중을 좀 줄여줘서 주도주가 아닐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주봉 추세가 깨졌지만 월봉 추세는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담대한 마음으로 비중을 확대하시는 맛이고 조금 버티는 모드로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MG 제약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30%고, 97,000원요. 97,000원에. 오늘 예. 좀 많이 하락해서 그죠? 예. 네, 제가 위원님께 SK 하이닉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제 생각에는 뭐 시총이 지금 2등, 3등 왔다 갔다 하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코멘트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예. 월봉을 띄워놨고요. 자, 월봉에 2018년도에 하반기에 꾸준히 내려왔던 고점을 가볍게 서포트 라인이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이 있지만 저는 걱정 비중도 뭐 그렇게 많진 않으세요. 30% 정도시기 때문에 대형주에 초대형주에 30% 정도는 뭐 중소형주의 5, 60%보다도 훨씬 그 볼레틸리티 변동성에 와 미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가져가 보시자. 지금 97,000원에서 3,000원 빠지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조금 압박이 되시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미 30%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만 내려간다고 해서 비중을 많이 늘리시면 더 심리적으로 멘탈이 시장에 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추가 매수를 조금 하고 싶은데. 그러세요? 예. 비중을 얼마까지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비중은 한 50%까지. 네, 가격대를 추천을 저는 뭐 50% 괜찮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50%, 60%, 그 다음 하이닉스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한번 베팅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점이 매수할 시점이 지금 어느 선에서 매수하면 네. 지금 예. 이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97,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저는 9만 원 아래에서 좀 담아보자라는 생각이. 네, 지금 역사적인 고점을 뚫었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런 종목은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역사적인 새로운 고가 아직까지 한 번도 가지 않은 가격을 가는 대형주. 굉장히 괜찮아요. 예전에 조선주가 그랬었고요. 차 화장이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퓨어 반도체 종목인 SK 하이닉스가 업계에 다닌 사람들은 SK 하이닉스를 쌀집이라 불러요. 반도체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괜찮다. 한번 투자해 볼 만한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은 너무 빨리 들으면 좀 시장이 지금 굉장히 지금 볼레타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좀 9만 원 아래에서 좀 해보자.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는 9만 원 아래로. 예. 네, 적극적으로 좀 저도 좋고요. 예. 지금 9만 원 아래에서 좀 더 해보자. 예. 20%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그쵸, 내리는 날 10%씩 더 더한다라고 하시고 그렇죠. 예. 천천히 좀 들어가셨으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SK 하이닉스까지 만나봤습니다. 2부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부에도 종목 상담 계속되니까 전화와 문자 접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 종목 상담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는데 투자 팁 시간에는 어떤 또 꿀팁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 어떤 투자자가 크리스탈 볼 스트래터지라고 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언가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지순한 투자자를 비교해보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첫째 화면에 보시면 제가 마이너스 20% 손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언가가 있어요. 그 사람을 빨간 선으로 제가 이제 그어놓은 크리스탈 볼 스트래터지라고 해놨는데 20% 하락할 것이라고 S&P 500 지수가 예상을 할 수 있는 투자자가 20% 하락하기 전에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요. 현금을 갖고 가는 전략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예언가가 있어요. 워런 버핏보다 더 훌륭한 분이에요. 워런 버핏도 항상 애뉴얼 미팅에 나와서 나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분보다 더 훌륭한 우리 투자자를 한번 만났다라고 해봐요. 그런 거를 크리스탈 볼 스트래터지라고 해봤습니다. S&P 500 지수고요. 1927년이니까 거의 90년 동안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예측력을 가진 크리스탈 볼 투자자가 투자를 한 성과예요. 그래서 보시면 큰 다운이 없어요. 20% 이하 빠지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9%까지는 빠져요. 그런 훌륭한 예측력을 가진 투자자의 수익률하고 시장에 그냥 바이 앤 홀드죠. 녹색이에요. 바이 앤 홀드를 꾸준히 했었던 투자자인데 지금 실제적인 바이 앤 홀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S&P 500 지수가 지수만 가만히 쳐다보시는 거하고 실제로 시청자분들께서 달러로 바꿔서 스파이를 SPY라고 하는 ETF를 사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는 제가 하나 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팁을 드리면 그거는 배당이에요. 자, 그 빨간색은 크리스털 볼 스트래터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지고지순한 S&P 500 지수에 모든 돈을 넣어둔 투자자의 드로다운이에요. 마이너스 하락폭이 굉장히 큰 거를 보이는 빨간색이고요. 이 파란색은 크리스탈 볼 스트래터지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이상을 한 번도 다치지 않은 굉장히 엄청난 미래 예측력을 가진 투자자예요. 미래 예측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자, 이게 지금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었어요. 변동성에 대한 보답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은 거예요. 자, 30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손실 확률은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데일리로 투자했을 때에 그리고 월간 투자했을 때에 그리고 쿼터리, 분기,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30년 투자했을 때를 생각을 했어요. 보통 30년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하죠. 빨리 돈을 벌어서 내가 50년 동안 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30년 동안 50년 동안 투자를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죠. 자, 30년 동안 확률이 왜 제로였느냐 하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대공황 시절이 있어서 지금 1930년도에 샀으면요 1950년도까지 고점을 회복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20년 동안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투자를 하면 손실 확률은 제로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장기간 투자해서 살아남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맨 처음에 포인트를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S&P 500 지수에 매년 1%에서 5% 종목은 리밸런싱 아웃된다고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의 정기 종목을 변화를 시키듯이 S&P 500 지수도 작게는 1%, 많게는 5% 이상 되는 기업 코퍼레이트 펀더먼털이 이상하게 바뀌는 종목은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종목이 계속 살아남는 거죠. 못한 종목, 이것은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투자자분들이 10개의 포트를 혹시 가져가셨다 하면 펀더먼털이 이상하다. 이 회사가 굉장히 회사가 망가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S&P 500 지수가 지금 끝없이 올라가는 서바이버십 바이어스를 보이는 형태를 따라가려면 잘라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배당이에요. 배당은 매년 변동성이 큰 시장에 머무른 대가예요. 아까 크리스탈 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투자자는 시장이 20% 빠지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자, 대공황 30년 동안에 1930년대에 거의 20년 동안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던 대공황 시기에 크리스탈 볼 스트래터지는 시장에 빠져 있겠죠. 현금을 들게 있겠죠. 하지만 변동성을 다 겪었던 투자자는 배당을 받습니다. 30년 동안,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코스피 평균 배당이 약 1.5%대예요. 최근에 많이 높아지긴 했죠. 높아서 1.5%대 왔다 갔다 하는데 S&P 500 지수는 적게는 2%, 많게는 3%대 이상 갑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볼 전략이 약 3분의 2 정도는 시장에서 빠져 있어요. 시장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배당의 복리라는 혜택을 장기간 시간 타임을 늘렸을 때는 혜택을 못 본 거죠.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에 854%의 수익을 났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거 30년 나누기 854%를 하니까 연간 대략 28.4% 났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복리로 따지면 7.8%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과 시간과 복리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한다. 이분이 누구다? 예, 워런 버핏이에요. 30년 훨씬 더 되죠. 50년 이상 동안에 인생을 걸쳐서 투자를 하신 분, 제가 말씀드린 복리의 개념과 스노우볼 개념과 배당의 개념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이 워런 버핏이죠. 제가 항상 지금의 주도주와 주도 업종을 찾는데 뭘 해야 되느냐 방법을 말씀드렸죠. 52주 신고가를 치는 종목을 다운받아서 업종별로 소트를 해봐라. 그러면 IT 업종이 지난 주말, 이번 주 초에 보니까 이 흔들리는 장에서도 48%더라. 조금 더 따져보면, 그쵸? 조금 더 있어요. 지금 더존비전 ERP 회사예요. 이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의 IT에 가까운 회사이기 때문에 IT, 부품, 반도체, 일반 전기전자 부품이 50% 이상이다. 그럼 뭐다? 조정받으면 IT에 붙어 있어야 된다. 자, 52주 신고가를 치는 종목. 제가 원익 패밀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소형주는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죠. 대형주는 큰 종목을 좀 비중을 많이 가져가셔도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원익 QNC. 자, 원익 쿼츠는 석영 유리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매출의 대부분은 쿼츠에서 세라믹스보다 많은 쿼츠는 뭐라고 석영 유리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석영 유리 쿼츠의 평균 가동률이 70%와 60%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황이 괜찮은 거고요. 매출처는 당연히 국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만, LG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쿼츠는 석영 유리다. 그리고 쿼츠 시장의 점유율을 보니까 당사가 40%예요. A사, B사가 20%, 23%밖에 되잖아요. 보다 원익 QNC는 독점 회사다. 독과점 중에서 제일 시장 점유율이 독보적으로 큰 회사다. 독일, 대만, 미국의 자회사도 있고요. M사 관련된 미국의 M사 관련된 이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산화물 세라믹 관련된 시장 점유율도 보시면 당사가 대략 23% 정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비슷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지만 이
QNC 분야가 쿼츠 부분에서 독점을 갖고 있는 굉장히 강한 회사다라고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냥 얘기는 하지 않겠죠.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고 52주 신고가에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벗어났을 때는 비중을 확대하실 좋은 기회다라는 측면에서 일부러 제가 감사 자료를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앞으로 시장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원익 QNC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박현욱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트맨 3부에도 종목 상담은 계속됩니다. 전화와 문자로 많은 접수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